평범한 학생이 어느 날 모델로 발탁돼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런웨이를 걸었고, 그 삶에 조명이 꺼지는가 싶더니 부르심을 따라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농사를 제가 짓고 있지만 이 농사가 제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늘 또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살아온 삶. 이렇게 정직한 농부의 하루하루가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밭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과제일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인생길 중에서 농부의 삶을 택한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내기가 끝난 시기지만 여전히 매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농사. 농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날씨와 모든 여건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모든 환경에 겸손히 순응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농부의 태도라고 말하는 정경진 목사. 뭐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내기 한 거에 뜬모를 하고 있습니다. 모 잘 안 심으신데 이게 다시 모를 심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농사가 잘 된 것 같나요? 어떤가요? 올해는 이제 시작이어서 이제 농사 날씨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농사 잘 되어야죠. 목회자신데 지금 모습은 진짜 완전 프로 농사꾼 같은 모습이 딱 보이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목회한 지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농사를 짓고 주말에는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농부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 충남 예산으로 내려온 지 5년. 이전에 비해 삶은 단순해졌고, 단순해진 만큼 외로움은 더 컸습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정경진 목사는 이 숙제를 안고 매일 농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밭에 갑니다. 논일 끝나자마자 또 밭으로? 네, 밭이 있어서 네네. 밭에 가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네. 같이 가실까요?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농촌 지역에 와서 사시는 게 꼭 이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5년 차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정착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랑 저희 아내랑 여기서 시골에서 다 사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퇴근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이제 아내랑 또 아이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막 당겨주고 또 이러면은 큰 힘이 될 텐데, 이제 조금 약간 혼자 일하고 또 부모님이랑 일하지만 좀 되게 마음이 외로운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의 삶을 결단하게 됐던 5년 전,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계신 동네라 또래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 아이들이 이곳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지금은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밭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씨앗들처럼 존재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삶.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건 목사인 자신도 여전히 훈련 중에 있다는 정경진 목사. 뭘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지금 시기가 이 마늘종 뽑는 시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같이 마늘종 뽑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종을 뽑는 거 네, 같이 마늘종을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이쪽으로 같이 가실까요? 제때 뽑아주면 유용한 반찬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모두 버리게 된다는 마늘종. 농사는 모든 게 시간과의 싸움이라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경진 목사는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딱 그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마음에 맞는 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 이게 농작물이 정말 손길이 많이 가잖아요. 손길 간 대로 수확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씨를 뿌렸지만 이걸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에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묵상하게 돼요. 저는 자연 묵상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또 농사를 짓고 있죠.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걸 알기 원하시는 걸까? 농촌의 삶을 시작한 정경진 목사에게 폭풍처럼 밀려왔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하나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목회를 하면서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연을 통해서 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농사를 제가 짓고 있지만 이 농사가 제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늘 또 기억하게 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페이지에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하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쓰고 가실지, 그런 것이 기대가 돼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건강한 나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때로는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분별할 수 있었다는 정경진 목사. 지금의 모든 시간이 자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감정까지 정직하고 건강한 목회자로 훈련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예요. 저희 큰 누나.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이 좀 손길이 필요해서 SOS 스카웃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5년 전에 이렇게 시골 내려가신다고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열심히 키워놨더니 대부분 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이 농사일이 힘드시기 때문에 대대로 불려주기 조금 뭐하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되돌아오더라고요. 정경진 목사가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할 때 부모님처럼 돌봐줬던 큰 누나.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 짓는 동생을 위해 누나도 다시 시골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날씨도 좋으니 오랜만에 야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점심은 대충 때울 때도 많지만 농가에서 끼니와 새참은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면과 만두, 그리고 보쌈. 훌륭한 진수성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이 둘러앉은 소박한 식탁. 아버지는 자식들이 곁에 있는 게 든든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아들을 보는 게 꿈이었던 아버지. 하지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큰 교회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진리를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목회자 된다고 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기뻤었죠. 왜 기쁘셨어요? 네? 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뻤어요. 좋은 목사님이 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저에게 광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훈련 장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전에는 제 인간의 욕심대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강요하고, 저는 건강하지 않은데 병든 의사가 환자들에게 너는 이 약이 좋아, 저 약이 좋아, 그리고 너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때는 참 미성숙하고 저의 그런 목회적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아쉬웠다라고 해야 되나, 좀 지금은 더 인격적인 목회를 저는 하고 싶어요. 인격. 다음 날 정 목사님이 어디론가 이동 중입니다. 이곳은 정직한 농부의 하루라는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선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해 판매도 하고 떡이나 미숫가루 같은 먹거리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떡도 많이 대중화돼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제 방식으로 배우고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 바로 떡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떡을 만들고 또 미숫가루도 만들 수 있는 그 가공장입니다. 떡이랑 미숫가루를 만든다고? 네네네. 주문을 받아서 예약제로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그 제철 먹거리들을 시즌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처음 느꼈던 게 농촌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공격적인 사업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경진 목사.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SNS를 통한 농산물과 먹거리 판매였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처음부터 배웠듯이 떡을 만드는 일, 농산물을 가공하는 일, 사업에 필요한 건 뭐든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자리를 잡은 정직한 농부의 하루. 농가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을 납품하고 소비자는 믿고 사는 명실공히 도시와 농촌을 잇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하는 정경진 목사. 이것들은 다 뭐죠? 이게? 제가 여기 지역 농산물 같이 네. 농사 짓는 사람들 거를 같이 제철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네. 누구실까요? 충남 예산에서 저희 동네 사람들 생산품 퀄리티가 좋은데 또 제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또 그런
먹거리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짓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지금 잡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이랑 같이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집이 농사 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랑 소통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분들이랑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되고. 이웃 농가들의 고마운 사랑방이 된 정직한 농부의 하루. 아, 네, 여보세요. 정하루입니다. 주문도 직접 받고 SNS 홍보와 관리도 정 목사 스스로 합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날은 하루가 눈코뜰 새 없이 지나갑니다. 혼자 감당하는 모든 일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사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교회 사역을 할 때가 있었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미친 듯이 공부할 때가 있었고, 다 때가 또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복음의 통로로 또 어떤 모양으로 또 쓰실 것을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단계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제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뤄나갈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 힘겨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직접 키운 농작물로 만들어진 제철 먹거리들. 떡 하나가 우리 식탁에 놓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고가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최상의 재료였음을 이제는 깨닫게 됐다는 정경진 목사. 우리 땅에서 길러진 우리 농산물로 먹거리들을 만들면서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젠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고 더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정경진 목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특히 떡은 재료를 손질하고 또 만들고 포장하고, 그게 먹거리가 또 상하지 않고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언덕을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정경진 목사는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농사는 홀로서기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씨앗도 뿌리면, 이렇게 밭에 뿌리면 아주 어린 그런 새싹이 홀로 햇볕과 그리고 바람과 비를 다 견뎌야 어떤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농사를 짓고 힘들 때도 있고, 이 적응하는 것들이 저에게 좀 버거울 때도 있고, 계속 좀 일과 목회를 같이 병행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 홀로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1대1로 제가 훈련을 받고 제 자신이 더 성숙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을, 복음의 씨앗들을 맺혀가지 않으실까. 그래서 농사는 홀로서기이다.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내일의 수확을 장담하기 힘든 농사. 그렇기에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하나님의 농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선명히 알게 됐다는 정경진 목사의 삶은 오늘도 정직한 농부의 하루로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